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내 최대 미스터리 사건이라고 꼽히는 문경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1년 일어났던 기괴한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꽤 된 일이지만 이 소름 돋는 과정과 그 내용의 잔상이 남아있어 영상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2011년 어느 한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글쓴이는 이 사건을 최초 발견한 사람 중 한 명인 양봉업자 주씨였는데요. 그가 운영하는 카페 커뮤니티에 채석장에서 발견된 어떤 이의 시신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이 글이 수정되어 있어서 해당 링크를 따라 들어가도 당시 원본을 볼 수가 없는데요. 당시 글을 캡처했던 이미지가 있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해당 글과 함께 시신의 사진이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채 적나라하게 올라와 있었는데요. 옆에 캡처본은 당시 사건의 실행계획서의 일부라고 합니다. 발, 그리고 무릎 꿇고 채찍으로 39번, 허리 묶고 가슴 묶고 라는 등의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십자가로 보이는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자이크를 했지만 사진이 조금 잔혹할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누가 봐도 마치 예수의 모습을 재현한 듯한 모습으로 보이죠. 당시 시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요.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있었고 목과 팔 그리고 허리가 모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로 찔린 허리 부분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였죠. 발견자인 주씨가 올렸던 글의 일부분인 실행계획서의 순서대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 같았습니다.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이 사건에 경찰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돼 버립니다. 실행 계획서까지 있었기 때문에 고인 혼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었죠. 게다가 당시 사건 직후 이 많은 비가 쏟아진 탓에 그렇다 할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던 것이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은 대체 왜 이런 기이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거나 마약을 하는 등 이상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겐 한없이 착하고 온순했던 그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손과 발에 못을 대체 어떻게 박았냐는 건데요. 목 끝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고통인데 이 생사를 통과하여 스스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노릇이죠.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구멍에 정교하게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한 달 뒤인 2011년 6월에는 어느 방송국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해당 방송에서는 직접 국가수에서 실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죠. 한쪽 다리를 먼저 올리고 발에 못을 박은 다음 다른 쪽 다리를 올려 또 발에 못을 박고 이러나서 나머지 과정을 행했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이렇게 하면 혼자 못을 박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손에는 미리 구멍을 뚫어둔 뒤에 못을 넣었을 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야 모든 상황이 설명된다고 하죠. 당시 현장에는 시신 앞에 거울이 발견되기도 했었는데요. 십자가 끝에 달아놓은 이 거울이 가리키는 곳은 고인의 허리 부분. 이 거울을 보고 정확하게 자신을 찌르기 위해 사용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상당히 끔찍하네요. 사건의 고인은 당시 만 57세의 김모 씨였습니다. 택시기사를 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 또한 주었다고 하죠. 경찰은 고인 김모 씨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선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았다는 거. 주변 기사들에게 노래 테이프를 만들어 선물해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갑자기 택시를 팔았다는 김모 씨.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택시를 팔았다고 동료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택시를 판 뒤에 새로운 차를 하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영업사원의 증언을 토대로 몇 가지 상황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창원에 거주하는 그가 굳이 해당 차의 출고지인 평택까지 가서 차를 몰고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에게 산악회 모임에 대한 내용을 자주 언급했었다고 합니다. 산악회 모임 동료들을 새 차에 태우고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진실을 알 수는 없고 사건은 찝찝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김모 씨는 동생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는데요. 이 새 차 좌석에 하얀색 타월을 깔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고도 하죠.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가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취재진은 전문가에게 이에 대해 자문해 보았는데요. 전문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고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기 위해 이런 의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6절 사이에 나온 내용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을 풀어 끌고 오라.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 때문에 김모 씨는 새 차를 구입하고 굳이 그 차를 평택까지 가서 직접 몰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인의 새 차량과 예수의 나귀를 동일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새 차에 흰 천을 깐 것도 누가복음의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되죠. 당시 엄청난 폭우로 인해 증거는 물론 시신의 사망 시간을 유추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앞의 내용처럼 김모 씨가 성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도 그 내용을 따라 아침 9시쯤 계획을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목격자에 의해 발견되는 시점까지 동일하다는 건데요. 여기서 주 씨의 행적이 의심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최초 발견자인 주 씨는 같은 양봉업자인 김 씨와 함께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주 씨는 내려가자는 김 씨의 말을 무시하고 자꾸 위로 올라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 경치가 좋다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올라갔고 현장을 발견했는데 이 보통 사람 같으면 놀래서 경찰에 신고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주 씨는 이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침착하게 찍었다고 합니다. 주 씨가 처음에 글을 올렸던 그 커뮤니티도 종교 관련된 커뮤니티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고인인 김모 씨는 해당 커뮤니티의 회원이었다고 하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김모 씨의 거주지는 창원이었는데요. 굳이 문경까지 와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도 참 이상하죠. 문경에는 지인이 주 씨밖에 없었던 것 같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습니다. 가장 많은 추측으로는 김모 씨가 사이비 종교의 몸을 담고 있었고 이 광신 쪽으로 집착한 나머지 예수의 죽음을 따라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종교를 숨긴 것도 일반적인 종교가 아닌 사이비나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였는데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알리지 말라고 한다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알려야지 왜 숨기는 거죠? 김모 씨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이 당시 폭우로 인해 모든 증거가 사라져버린 이 상황에서 이 조력자의 예측은 단지 막연한 의심뿐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주 씨를 수사하고 행적을 조사한 결과 주 씨가 김모 씨에게 이 채석장을 소개했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죠. 희대의 미스터리로 남을 이 문경 십자가 사건.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